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첫 번째 주, 한 퐁당퐁당 휴일과 함께 거의 한 주가 마감이 됐고요. 몸이 좀 풀릴까 말까 하다가 또 주말을 맞이하는 그런 첫째 주 토요일입니다. 이럴 때 또 찐시황 헬로 에브리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서 그래도 계좌까지도 같이 좋아야 되는데 계좌는 됐고 일단 날씨부터 좋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좌까지 좋아지기를 꼭 기원하면서 또 시장 얘기 들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조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네, 해피하게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같이 했었던 저희 이상엽 이사님이 올해 말로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하는데 본인 그러니까 방송 활동 하는 것보다 나의 트레이딩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트레이딩 쪽에도 집중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그 뜻을 적극 반영하고 그래서 방송을 많이 요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거의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의 또 모토 기부에 대한 모토를 몸소 실천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냥 네, 조용히 원래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기사가 나고 하다 보니까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뭐 이거 우리 주식 이렇게 잘하고 이런 얘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조용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그게 기부의 작은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상엽 이사님이 몸소 실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트레이딩 세계에서 또 계속 또 활동하시겠지만 또 같은 또 선배된 입장으로서 많이 응원해 줄 거고요. 좀 부럽습니다. 뭐 물론 저도 상반기에 수익이 좀 괜찮아서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데 6월달 끝나고는 기부를 좀 했고요.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수익률이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징하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또 조용히 또 기부를 하면서 그냥 뭐 수익률 자랑은 절대 안 합니다. 가끔 또 블로그에 그런 거 올라오시더라고요. 뭐 무슨 방송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수익률은 계좌 공개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말씀드렸지만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났으니까 뭐 약간 좀 제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걸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는 순간 제가 더 나태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인증 못 하겠으면 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계좌 수익률을 통해서 뭘 이 사람을 검증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꾸준하게 제 가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럽다는 얘기는 저도 방송인이 아닙니다. 방송하려고 나와서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방송이 많이 늘어서 그런 상황들이지 저도 이상엽 이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그냥 자기의 갈 길, 시장에 맞춰서 나오는 상황에 맞게 좀 대응을 하는 게 트레이더인데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방송이 많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연 내가 방송을 하려고 이 생활을 시작했나라는 회의감부터 특히 요즘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또 공격적인 댓글이 많다 보니까 안 보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하는데 상처를 받아가는 과정 쪽에서 이러려고 방송 하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너무 지쳤다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냥 조용한 제 길로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튼 이상엽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좀 마음의 여유가 되신다고 하게 되면 같은 이런 쪽에 동참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근데 일단 계좌를 돌리겠습니다. 계좌를 돌려놓고 그 다음에 성과가 나게 되면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기부를 통해서 나에 대한 기쁨이 커지는 거 그거는 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하고요. 일단 또 어제 마감했던 미국 증시의 동향들 한번 보면서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었고요. 고용보고서 나온 날입니다. 고용보고서가 일단은 나오기 시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걸 보고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아주 좋은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지표가 발표됐을 때 bad is bad. 그러니까 즉 지금 어차피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는 관점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즉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금리 인하의 폭이 좀 더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금리 인하가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차라리 좋게 나와서 오히려 경제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과 함께 그냥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들을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야지라고 하는 부분들과 같이 연결되면서 이어진다. 그게 가장 좋은 쪽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굿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는 쪽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가 됐다는 쪽에서 일단 시장은 환호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떨어지고 근데 경기는 잘 버티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시장이 가장 좋아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금리 관련된 쪽의 변화들은 일단 많이 후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더 좋아하고 있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다우 0.8, 나스닥 1.2, 그러니까 약간 경기에 민감하다 그러면은 IT 테크 쪽이 가장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시장에서 또 환호를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S&P 500,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러셀 2000, 그러니까 이쪽들도 지금 원래 금리가 그러면 세게 못 내릴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가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우리 러셀 2000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면서 둘 다 강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 좀 특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뭐 실업률도 4.1, 한 4.3까지 살짝 갔다가 아유 이제 금리 인하 해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4.1까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약간 미국의 부담감이 가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짙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네요. 네가 미국에서 안 살아보고 무슨 예측을 하냐. 네, 예측은 다 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7월 수치가 올라갔고요. 오히려 지금 예전에는 지난 과거 수치를 더 하향시켰는데 지금은 상향시키고 있네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오히려 14만 4천 건으로 올렸고 8월 달은 15만 9천 건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번 수치가 25만 4천 건 확 늘었습니다. 이번에 예상치가 14만 4천 건이었거든요. 그거를 거의 10만 건 이상으로 확 올려서 원래 비농업자 고용주 수의 추이는 작년부터 봤었을 때, 올해 초부터 봤었을 때 일단 20만 건이었습니다. 20만 건의 기준을 갖고 그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고용이 좀 위축되고 있구나라는 신호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러니까 9월이면은 생각보다 학기가 새로 시작을 하고 이제 약간 좀 서비스 쪽에 대해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들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특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서비스냐면은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이 쇼핑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럼 쇼핑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제 좀 보강을 하는 게 있죠. 재고도 좀 쌓아야 될 거고 판매 인력도 늘려야 될 거고 관련된 서비스 분야 쪽을 좀 더 강화시킬 거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고용이 좋아지는 시기긴 합니다. 근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들이 좀 더 강하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조업 쪽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래서 제조업 쪽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50대 밑으로 생각보다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조업은 별론데 서비스 쪽에서 10만 9천 건에서 20만 건으로 확 늘어났죠. 보니까 백화점 같은 소매업이 늘어났고 숙박 음식 서비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행도 본격적으로 가나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알아보고 네가 도로 돌아다녀 왔어?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경기와는 좀 관련이 적은 교육 의료 서비스 이쪽이 많이 늘렸고 이것도 중요하죠. 정부 쪽이요. 정부 쪽도 지금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갑자기 또 올랐습니다. 0.46까지.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었는데 물가 자극은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요. 오히려 이번에 나왔던 PCE 지표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앞으로는 또 봐야 되겠죠. 실업률이 지난달에서 4.05까지 그래가지고 3.05가 반올림에서 4.1까지 이렇게 둔화됐다라는 쪽에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보다 서비스 쪽에서 좀 더 강했다라는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은 금리는 그러면은 급하게 내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또 시장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처음으로 1.1% 그러니까 금리가 그냥 동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살짝 동결할 수도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25bp 인하 확률은 99% 거의 이제 25bp 정도면 됐어. 50bp 확률이 사라졌습니다. B컷 없어. 이 정도 강력한 고용인데 무슨 B컷을 해. 그냥 25bp 정도가 적당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한쪽으로 또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매크로 지표들이 또 미국 시장은 견고하다라는 쪽에 다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또 4%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고 경기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경기 민감의 대표주자 반도체 상승을 했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대출이 많은 쪽들 같은 경우 태양광 풍력 부진했고 그리고 또 제약 리츠금융 건설주 이쪽은 또 약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테크 쪽이 강했고요. 그와 나머지 상대적인 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고 움직였던 쪽들은 오히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팍 튀면서 영향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동 리스크 관련된 얘기들을 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게 요즘에 힘이 그렇게 실리진 않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 대통령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응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중동 쪽에서 불안감이 많이 컸던 것들을 좀 완화시키는 모습들이었고요. 거기다가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라면 원유 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생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는 많이 힘이 빠지셨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중동 리스크, 중동 전쟁에 대한 부담들이 살짝 내려간 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표들 한번 조금 더 보면서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미국의 시장이 또 끝나고 난 뒤에 나오는 이제 동향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10년물 채권입니다. 와, 이거 보면은 한때는 그냥 끝없이 하락할 것 같은 금리가 이제 다시 어떤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네, 추세에 대한 저항까지를 이렇게 마음이 삐뚤었네요. 이렇게 예. 일단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 안쪽까지 바짝 다가오면서 직전 고점대 저항대 원래 이때를 돌파하면서 좀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한 3.8대 이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거 봐라. 그럼 여기서는 꺾이겠지라고 하는 주요 변곡점 쪽에서 이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미국 강해.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 내릴 필요가 없어. 라는 쪽에서 우리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금리에서도 나온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해서 지금 4% 이상으로 진입은 좀 어렵겠죠. 그 다음 지난 저항대가 4.04 정도가 있기 때문에 안착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여기서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 시장 강하다라는 쪽들로 보여주고 있고 외환 시장으로 보게 되면 달러도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금리 계속 인하하는 국가가 아니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 또 이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쪽을 달러 쪽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변화를 보다 보니까 101대 중반대를 딱 돌파하면서 지금 102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다른 나라들보다 어디 GDP 어디 명을 내밀어 봐봐라 이러면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 경기에 강한 모습들이 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반응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148엔대까지 들어왔어요. 한때는 요거 아마 글로벌 IB들이 한때 요때 전환을 많이 시켰거든요. 요거 나오고 요때부터 엔화 강세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당했네요. 예, 이 정도까지 오게 되면 아마 여기서 또 손절 물량 좀 나오지 않나 생각 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버텨봐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제 150엔 지난번에 살짝 들어왔던 거 고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150엔이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분위기가 엔화 약세 쪽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돌파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50엔, 140엔 사이 정도쯤을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에 따라서 좀 물량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했던 부분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은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그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단 한때는 또 여기까지 쭉 빠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중동 리스크 약간 생각보다 좀 바로 가기가 좀 고민인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시 돌리기 시작하죠. 그만큼의 미국의 강한 자신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온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이 같이 이어졌다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고점대 돌파는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지지권 들어오게 되면 바로 턴하지 않나라는 쪽에서 지금은 또다시 변화가 들어가는 과정들 혹시나 이게 유동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나오는 유동성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유가 한번 볼까요? 금융 상품 시장 쪽에서 유가는 지금 부분 보게 되면은 한때 여기 72달러대가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쪽에서 요게 이탈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된 쪽에서 이거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 생각보다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돌파해버렸네요. 바로 돌파해서 이제 75달러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전환과 동향에 따라서 이거는 좀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라는 쪽들인데 아마 이스라엘이 계속 휘짓고 다니는 동향들로 봤을 때는 거기다가 유대교 명절이 4일날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명절 끝났으니까 뭐 또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쪽에서 좀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반대로 보게 되면 여기 80달러대까지는 바로 열려 있습니다. 이게 조금 두려운 거죠. 두렵다기보다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가 더 궁금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추세 전환됐으니까 갔다 그냥 빠지느냐 아니면 전환시킨 김에 여기까지 한번 들어가겠다라고 나오든가 이런 변화를 봤을 때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얼만큼 영향력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느냐도 지금 민주당이죠. 행정부 쪽에 힘을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컨트롤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거를 빌미로 공격의 대상이 생겼죠. 야, 그것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야.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변화들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흐름들, 나스닥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난주에 계속 장 시작 전에서 그 얘기 드렸습니다. 요거 만만치 않게 지지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시장이면은 여기서 지지해서 턴할 것이고 그리고 또 약간 힘들다고 하더라도 17,500까지는 중요한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밀리면 이런 때선 또 중요한 지지권에 대한 대응 만약에 미국 시장을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게 되면 뭐 ETF든 아니면 또 상방으로 한번 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안 와 누구 좋으라고 그러면서 딱 버티고 바로 턴한 모습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나오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거래는 조금 못 그러니까 보통 턴하는 거래량 이렇게 해서 주가 턴하는 거래량 치고는 빠지고 있네요. 살살 그거는 확인이 가서 오히려 전고점 돌파하면서 거래가 탁 늘어난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이런 거래량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신 흐름이 강한 시장의 흐름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 볼까요? 네. 안 보겠습니다. 마음 아파가지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마찬가지로 고점이지만 유지해서 중요한 자리 쪽에서 딱 지지받고 돌리는 것들 그 다우 지수도 그 자리 쪽에서 아주 신뢰성 높은 지표들이죠. 이 자리에서 딱 지지하고 턴하는 모습들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홍콩 증시 진짜 강하네요. 예, 거의 우리의 서름을 한 방에 만회시키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이거 월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때 그랬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과거 홍콩이 2005년도 자본시장 개방하고 나왔던 요 모습들을 해서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4천, 5천대까지 들어갔던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길게 보게 되면 쌍바닥을 찍었네요. 그리고 변화가 들어온다는 것들 눈길이 가고 있고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잃어버린 지금 올해의 모습들과 함께 다 돌리면서 플러스 수익률이 나는 딱 두 달도 아니죠. 한 달 만에, 한 달도 아니죠. 2, 3주 만에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영원한 소외는 없다. 영원한 there is no forever 예, 삐짐. 예, 영원한 소외는 없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소외가 영어로 뭐죠? 예, small 예, outside 예, 소외 이건 없다. 이렇게 보면서 한국 시장도 뭔가 기폭제가 마련이 될 거예요. 네,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이고 희망이고 근데 될 뭔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뭘까? 지금부터는 계속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외를 받게 하는 주체가 또 있으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압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와 함께 지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답이 없어요. 와 이거는 뭐 계속 외국인들 팔고 있고 진짜 이게 어디가 저점이야? 라고 모를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시각을 바꿔서 그래 삼성전자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포기 어차피 시간 걸려서 올라온다 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가격 메리트가 강해지면 내가 대응하겠다 라고 하고 그 반대로는 얘네 실동 안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얘네가 안 가고 있지만 다 손 놓고 그냥 시장 안 좋아 이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략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못 가도 시장이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을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또 반응을 하겠죠. 이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신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계좌에 대한 삼성전자가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다른 쪽으로는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적어도 평평하게 계좌 수익률이 만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빠르고 기민하게 대응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계좌가 삼성전자가 위축됐던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쓰자고 몇 주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삼성전자를 추천해놓고 빠지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제가 언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제가 댓글 쓰시는 한두 분과 싸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마음의 평온. 네,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시장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대안을 충분히 이용하자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언젠간 돌아가겠죠. 돌아갔는데 그 바닥을 찍는 시도가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보통 보면은 하락하던 주가가 다들 바닥인 줄 알고 샀다가 이게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합니다. 한 번 더 이 샀던 거를 그러니까 손절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 각도가 급하게 하락하면서 거래 터지면서 왔다가 딱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오는 가능성이 있든가 아니면 쭉 하락했던 거를 언제 빵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샀던 것들 보증 났으니까 팔어. 그렇게 되면은 갔다가 다시 한번 눌려놓고 그럼 거기서 팔았더니 다행이네. 저거 이제 안 봐. 라고 해서 한번 보지 않는 순간에 이렇게 돌아가든가 두 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다가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어떤 변동성이 터지면서 이게 우리 저점에 다 왔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 좋고 뭐 PBR 1배 뭐 다 좋습니다. 대표 기업이 여기까지 빠져야 되겠느냐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흐름은 그렇게 시그널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쪽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고 여기까지 빠져 당황스러우실 거고 하지만 전략은 삼성전자 몰빵이 아니라 그거는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쪽에서 나머지 현금은 충분히 시장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2600선 넘어가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시장의 흐름들과 함께 다시 2600선 안쪽으로 시도가 들어가는지 지수를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지금 지수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시장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수와 삼성전자는 따로 떼놓을게. 그리고 코스닥 보세요. 더 이쁘죠? 코스피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요한 저항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 밑에서 이제 자생적인 저항으로 자생적인 회복으로 들어갈래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면서 여기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한 800선, 810선까지가 중요한 지지권이 지금은 저항권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터치를 하는 과정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낙폭이 컸던 지금 코스닥 주봉은 여기 중기 저항이 여기 그리고 코스피는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돌아오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흐름들 보고 근데 그렇다고 코스피가 너무 안 가게 되면 코스닥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올라가는 정도가 다겠죠. 하지만 이런 걸 다 끝내놓고 뭐든지 좀 가주세요. 삼성전자 그만하면 많이 못다 아이가 여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섹터 흐름들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했던 섹터 흐름들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에는 뭐가 약간 5일 전 대비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전일 대비 쪽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어떤 섹터가 많이 움직였냐라고 봤을 때 일단 시장의 선택은 바이오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LPG 윤활유 이거는 뭐 그냥 논외로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고 저희처럼 그냥 딱 약간 단기 포인트 맞춰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매매하시겠지만 그냥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주도 섹터들의 흐름들, 동향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바이오가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바이오 쪽이 강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뛰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가 중간 종목이 강하냐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강하냐 그런 쪽인데 일단 알테오젠이 다시 강하면서 2차전지가 좀 주춤하면서 이게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그거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만약에 여기서 턴해서 좀 강해진다, 심리가 강해진다. 왜냐하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신용 잔고 보다 보니까 코스닥은 전혀 안 늘어나요. 코스피는 살짝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폭이 거의 연중 최저점에서 여전히 빌빌빌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 대한 보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의 역발상인 거죠. 이렇게 코스닥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신용까지도 안 쓰고 있고 이런 쪽들이 오히려 탄력을 받기 좋은 기조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금투세 관련된 쪽에서 그분들께서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겠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되는 쪽은 코스닥 쪽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코스닥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물렸던 종목 시총 지금 2천억대 있다가 1,000억대까지 빠진 종목 이것도 반등하겠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수를 이끈다 그리고 시장의 반전을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가냐면은 코스닥 150에 있는 코스피 200 같은 안에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좀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시총 2천억대 밑에 종목들은 어떤 특별한 모멘텀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지수가 이렇게 딱 끌어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때 작은 테마들이 붙는 거 뭐 지난번처럼 메타버스가 붙는다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 붙는다든가 하면서 그런 쪽에서 기초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돌릴 어떤 테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좋아해.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흐름 보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테마들은 하루짜리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소외됐기 때문에 뭐 하나만 갖다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불씨가 이제 막 꺼질막한데 기름 한 방울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게 확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쪽에서 코스닥 테마 쪽은 트레이딩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거 불 때마다 파바박 매매하기가 되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고 지수를 보고 있으면은 시장이 한숨이 나오는데 요쪽과 함께 동향들을 체크한다 그러면 해볼만 한데 라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좀 한때는 미국 시장 많이 하고 한국 시장 싫어 그리고 또 다 싫고 그냥 여행이나 갔다 와야지 하던 친구들이 복귀를 하는 이유들이 요게 움직일만 하니까 다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시그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자금들 갖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대한 변화를 보시되 그래도 대형주 쪽으로 지수를 구성하는 상단부 쪽에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대가는 게 더 맞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바이오 쪽들의 움직임들 눌림목 들어오게 된다 하면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들 거기다가 형님이 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리가캠 바이오가 또 리가캠은 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만 밀리면 한번 사볼 뻔했는데 자네 거기 있으면 나 안 내려줘 이러고 그냥 바로 올려버리네요. 놓쳤네요. 약간 트레이딩 해볼 만한 자리에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웬만한 바이오 쪽에서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바이오 종목들보다 일단 뭐 지금부터 뭐 한다라고 해서 뭐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샤프론, 뭐 셀로메드 이런 것도 다 물론 아이디어 있고 좋은 건 맞습니다만은 이왕이면 플레이할 거는 좀 묵직한 자금 쪽에서 그 큰 자금들이 움직일 만한 섹터들의 종목들 이게 가장 좋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바이오 쪽은 일단 1번은 묵직한 거 사세요. 그게 더 훨씬 거래 많이 되는 거, 시총 좀 되는 거 이게 오히려 대응하기가 더 좋으실 겁니다. 두 번 잘 안 물리시고 두 번째 묵직한 쪽을 그 뭐 다른 것보다 왜 묵직한 종목들이 강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와 다르게 약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바이오 쪽들이 하반기가 좀 강한 이유들은 상반기는 하반기에서 상반기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그거 있죠? 그 헬스케어 요때까지 좀 강했던 이유들은 요때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과를 발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때 뭐 10월달부터 아니면 그 9월달부터 요때 부분에서 학회들 있는 것들이 있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라이센싱 아웃하게 되면 연말쯤에 라이센싱 아웃이나 계약을 맺어놓고 내년에 대한 사업 계획과 함께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좀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바이오 쪽이 주된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큰 회사들이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가지고 확인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에 탄력을 붙을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요걸 더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추세적으로 가세요. 바이오 쪽은 아직 크게 흔들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ETF 하시는 분들도 괜찮고 여전히 시장 흐름들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보다 보니까 또 이 미용기기 쪽에서 주가의 탄력들이 강해집니다. 일단 휴메닉스가 센데 여기까지 빠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기관들이 이거 그거 좀 샀다고 다 팔아버려요. 요런 거 뭐 그냥 관련된 내용들 별로 없이 그냥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좀 사모펀드죠. 예.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쪽에서 집중 매도가 나오는 것들 안 좋아 보여요. 이런 것들. 그래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죠. 지들이 팔면서. 지들이 살 때 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쯤에선 일상적인 조정 밑으로 내려가는 건 좀 특이한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보톡스 필러 쪽에서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신흥국 쪽에서 필러 쪽은 좀 주춤한데 톡신 쪽은 강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신흥국 쪽에서 계속 성과 내는 쪽들은 휴메닉스가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그랬다 그래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쪽들. 그리고 왜냐면 요 미용기기 쪽에서 톡신, 필러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하는 스킨 부스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스킨 부스터 쪽은 피부 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아는 파마 리서치는 PDRN이라고 하는 연어 그 거시기 그걸 통해서 나오는 쪽들 이게 스킨 부스터 이런 쪽들이 지금 살이 오젬픽 위고비 효과 때문에 살이 쭉 빠지다 보니까 처진 내 피부를 관리해야 되겠어. 왜냐면 이게 나는 지금 필러 그러니까 나는 그런 비만 치료제 주사 맞을 정도가 되면은 경제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몸매가 슬림하게 된 거 와우 좋은데? 라고 하다 보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이러고 그려 있어요. 안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거까지 간다. 경제력 되는 분들이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젊음, 나의 자신감 뿜뿜 하기 위해선 최종 목적지가 여기다. 라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디 보자. 그러면 또 화장품으로 또 계속 갖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 몸매가 빠졌으니까 새롭게 요즘 유행하는 게 뭐야? 의류 쪽이겠죠. 의류 쪽들 요즘 보면 내가 몸매가 빠졌습니다. 그럼 좀 타이트한 거 자신 있는 거 입고 싶어요. 룰루레몬 같은 것들 이런 게 할 것 같고 이런 거 관리하겠다. 나 이제 계속 운동하면서 관리하겠다. 뭐 요즘엔 한국에 러닝이 또 유행이라면서요. 그러면 관련된 러닝 슈즈. 근데 나이키가 아니에요. 나이키가 아니라 요즘 뜨는 게 일본의 아식스 보셨나요? 와, 아식스 제가 언제 아식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옷 그 타이거 그 신발 있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요. 뭐 리미티드 에디션은 무슨 50만 원, 60만 원 하더라고요. 무슨 신발에 뭐 은행 달고 다니나 그런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관련된 스포츠 용품들 이런 식으로 또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변화들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런 쪽도 나오고 있고 필러 이번 달에 9월 달 수출 보세요. 빡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관심이 갖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섹터를 보게 되면 또 시장에서 별 관심은 없지만 주가는 강한 또 방산 쪽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이 승자죠. 그냥 꾸준하게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지금 흐름은 주봉상으로도 보고 한 번도 추세 이탈 안 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시총이 벌써
14조, 15조가 넘어갔죠. 이 정도까지 들어오고 있고, 볼까요? 15조 3천억대까지 들어와 있고, 그런 쪽에서 물론 밸류는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밸류를 논할 때냐? 왜냐면 우리 같이 지금 한국에서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산품이라고 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요즘엔요. 네. 한국이 잘하는 것들 쪽에서 성과를 내고 거기다가 수주잔고 쌓여 있고 역대 최고고, 그냥 앞으로 실적들은 우상향은 아무래도 변화가 없어 라는 쪽들, 거기다가 이런 회사들의 강점들은 오히려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게 되면 또 묵직하게 움직이는 특성들이 있죠. 거기다가 수주가 더 쌓이고 쌓인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쪽은 또 마찬가지로 작은 거는 트레이딩 용으로는 괜찮겠지만 묵직한 건 계속 가져가 보시죠. 그게 맞겠다. 그런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이런 것들 중심으로는 계속 중요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눌렸다가 올라가고 계속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방산 쪽은 뭐 하나 딱 픽하셔서 끌고 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때 좀 못 갔었던 LIDX1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빠졌을 때가 기회였었죠. 뭐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부터 돌아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제일 늦었어요. 근데 기회 되게 되면 이것도 정고점들을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여전히 실적 우상향들 확인된다. 물론 시총이 4조 8천억 조금 비싸긴 하네요. 다른 뭐 PR 20배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만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윈드 마운튼 좋아합니다. 풍산, 네, 이런 것들 오랜만에 또 움직이 나오는데 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저평가, 올해 선행 PR 6.9배, 그리고 또 PBR 0.9배 이 정도면은 가장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형급 쪽에 약간 또 방산 쪽들도 챙겨보는 게 더 좋겠다. 그래야 신규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냥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시총이 2천억, 3천억대 가서 이게 1조 가서 와 5배 벌었네 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그런 거 만들기가. 그리고 또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차라리 1조 있던, 그러니까 5천억대에서 1조까지 올라오고 이게 모멘텀을 받았네. 그래서 1조에서 그 다음에 뭐 2조, 3조 이렇게 묵직하게 올라오면서 추세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흐름들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봤고요. 미국 시장이 힘을 낸 만큼 한국도 제발 플리즈 살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시장이고, 네, 그래도 날씨 좋은 만큼 그래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또 비염 환자들은 꼭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작두콩차, 그리고 비타민 D 잘 챙겨 드시고 꼭 힘내시고요. 야외 활동도 좀 많이 즐기시면서, 또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이지 않습니까? 봄, 또 가을 이쪽을 많이 즐기시고, 조금 있으면 또 추워집니다. 오돌돌돌돌 그러지 마시고, 일단 그래도 시장이 변화가 될 거를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주도 화이팅 외치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